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장마전선의 남하로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충남 논산과 전북 완주엔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11시 기준 서울과 부산, 경기 등 전국 7개 시도와 23개 시군구에서 모두 136명이 대피했고 항공기 34편이 결항됐으며 여객선 96척의 운항도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4월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전기 사용 장소 등 개인정보 5만 건을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임 통장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가상 계좌번호가 생기는 점을 악용하는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매번 다른 계좌번호를 사용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장마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충남과 전북에 폭우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최고 10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됐고 모레까지 강우량도 400mm가 넘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장맛비 전망 알아봅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오늘 네, 밤이 고비네요. 극한 호우라고 네. 부를 만한 폭우가 쏟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전선상에서 강력한 폭우 구름이 계속 발달해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최고 200mm 가까운 집중호우를 내린 장마전선은 지금 충청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충청과 호남, 영남 내륙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경보가 발령 중인 충남과 전북에는 시간당 30-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구름이 밤이 되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충청과 전북 지방에 시간당 50에서 100mm, 그러니까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충북과 경북 북부, 전남 내륙에도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서울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지반이 무척 약해졌으며 추가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진두입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전국 7개 시도 130여 명이 대피했으며 항공기, 여객선 운항 차질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전 11시 집계를 보면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 경기 등 7개 시도 23개 시군구에서 67세대 136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김해와 김포, 제주 등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34편이 결항됐고 71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96척의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전국 99개소 도로와 750여 개소 하천 변도 출입 통제 중입니다. 전국 15개 국립공원 400여 개 탐방로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서울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올림픽대로 개화나들목, 개화 육관문 인근 구간을 아침 7시 15분부터는 여의상류 나들목에 이어 여의하류 나들목 구간을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양재천로 영동 1교 하부도로와 양재천교 하부도로도 새벽 1시 20분부터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또 새벽 4시 50분에는 한강 수위 상승으로 잠수교가 차량과 보행자 모두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화성-광주 고속도로 서용인 나들목 인근에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도로공사 등은 화성 방향 1개 차로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이동읍 도로에서 SUV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40대와 70대 남성 2명을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호우로 불어난 물을 피하려다 차량 시동이 꺼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적인 폭우 대처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가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환강댐 방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군남댐 홍수 조절 기능을 적시에 가동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폭우로 인해 환강댐 방류를 하면 사전에 미리 통보해달라는 우리 정부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 6월 30일 북한에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 북한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4월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전기 사용 장소 등 개인정보 5만 건을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전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전은 지난 4월 18일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이름과 전기 사용 장소 등 2개 항목에서 개인정보 4만 9,800여 건을 유출했습니다. 한전은 고객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잘못 연결해 다른 고객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의 차질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2일차인 오늘 세종에서 전국 거점 파업을, 서울에서는 지역별 투쟁을 이어갑니다. 노조는 오늘까지 산별 총파업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임 통장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가상 계좌번호가 생기는 점을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등록된 계좌를 모임 통장으로 전환해 개설과 해지를 반복할 수 있는데 사기를 칠 때마다 다른 계좌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7일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개설한 모임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했는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력도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계좌가 안전한지.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봐서 계좌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기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은 등록된 계좌 하나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계좌 하나로 개설과 해지를 반복할 수 있는 데다 개설할 때마다 안심 계좌번호라는 새로운 계좌번호가 부여되고 사기범은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모임 통장 계좌번호는 뒷번호가 55320으로 끝나는데요. 이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 보면 채 1분도 되지 않아 뒷번호가 55336으로 끝나는 새로운 계좌번호가 만들어집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다른 계좌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비슷한 기간 같은 계좌 주인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만 40명에 가깝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쉽게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범죄에 쉽게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정말 되고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사용이 감지되면 제한을 거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임 통장 이용자가 많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일 뿐 시스템이 허술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모와 외할머니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친모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남자 아기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집에 하루 동안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한 가운데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통화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거시 정책 틀이 흔들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이 충분히 내려갈지 확신이 없어서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와 함께 미국이 금리를 2번 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격차가 훨씬 커져서 외환 시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3개월간 늘어난 가계부채도 또 다른 이유로 꼽으며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4위 규모로 220조 원을 굴리는 우리나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인도를 새로운 집중투자처로 정했습니다. 투자공사는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800억 달러, 우리 돈 220조 원 규모인 우리나라 국부펀드가 신규 투자 거점으로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올해 안에 뭄바이에 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런던, 싱가포르에 이은 5번째 해외 거점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 인도 경제가 고공행진하면서 도로와 철도,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가 깔리고 우수한 IT 벤처 기업이 많은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수혜 지역이자 세계 최대 인구국으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공사는 하반기 글로벌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기반이 견고해서 심각한 침체가 올 가능성은 작다는 겁니다. 고금리 환경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나 가벼운 침체로 지나가거나 물가가 하락하면서 소비 및 투자 등 경제 전반이 안정화되는 것을 저희의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침체로 38조 원 손실을 낸 투자공사는 상당 부분 손실을 만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과 채권에서 8.25% 수익률, 금액으로 치면 15조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모주식과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 자산도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9.68%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며 대체 자산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인당 운용 자금이 캐나다 국부펀드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데서 보듯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 인력 확보가 숙제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소상공인이 낡은 에어컨을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인 새 에어컨으로 바꿀 경우 정부가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방비 절감 지원을 위한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으로 하반기에 400억 원을 새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방기와 난방기를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에서 제품 금액의 4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사업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해마다 10만 명이 넘게 몰려드는 국내 최대 캐릭터 전시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캐릭터를 즐기러 온 어린이들로 전시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니와 토니, 브라봉 등 캐릭터 인형들이 줄져 행진합니다.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개막을 알리는 퍼레이드. 장대비가 쏟아진 날인데도 코엑스 전시장은 일찌감치 찾아온 관람객 열기로 달아오릅니다. 올해 20살을 맞은 뽀로로 특별 이벤트에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치고 핑크퐁과 콩순이 등 인기 캐릭터 전시장에 꼬마 팬들이 몰렸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퀴즈도 맞히니까 재밌고 즐겁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강산이랑 조니톤을 봐서 너무 신났어요. 만화책 여러 권을 펼쳐놓은 듯한 이색 공간에 인기 만화책과 캐릭터 상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웹툰 특별관을 올해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또 신진 작가 50명의 캐릭터 상품을 모은 전시장을 별도로 마련해 기회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키워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개막 전에 기업 대상 전시 공간이 조기 완판될 정도로 업체들의 참여 경쟁이 치열했고
현장에서 비즈니스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강국 일본의 캐릭터 업체들이 참여한 공동관이 처음으로 문을 연 점도 고무적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아마 본격적인 행사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이번 행사에서 약 1000여 명의 국내 바이어들이 참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참여업체도 111개사에 576개 부서의 규모로 크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컨텐츠진흥원은 K-콘텐츠의 성장세를 타고 이번 행사가 캐릭터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6%포인트는 올해 한국갤럽 주간 하락폭 가운데 최대라고 하는데요. 부정평가도 3%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외교가 각각 14%로 가장 높았고 독단적, 일방적, 경제, 민생, 물가 순이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오염수 방류와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놓고 격돌했는데요.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께 정상회담의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괴담은 수출하고 국내 수산물은 수출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까? 국익자해나 다름없는 자해, 괴담몰이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우리 어민들을 괴롭히지 말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갤럽 조사 나오는 날입니다. 금요일마다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뭐 6%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어떤 원인이 있겠죠. 네네. 원인이 있는데 이게 한 주만의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특정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 쉽지는 않고 그래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추이까지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라는 것이 그 최근에 어떤 그 국정 기조나 성과 또 대통령의 발언 어떤 특정한 사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치에 대한 이 관심이 높은 층들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층까지 영향력을 미쳤을 적에 이 부분이 이제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바꿀 만한 특별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한 주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 자, 흐름을 한번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요. 35, 36, 36, 38로 7월 첫째 주에는 좀 올랐다가 32%포인트로 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흐름의 특징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올 들어서 저기 6월만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제 올해 전체 통틀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여론조사. 하락폭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또 자료에서 나왔듯이 저 이유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것은 이제 일관되게 국민들이 불안한 요소가 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는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렇죠. 그 85% 되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다른 그 요인으로 아까 그 외교 문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최전선의 전사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국익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일본의 앞잡이 같은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니까 그러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는 한 달 이상 계속 됐는데 그런데 특별히 지난주에 크게 떨어진 이유, 자 어떻게 보세요?
그 아까 제가 이어서 말씀을 예, 드리면 좀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다음 주 추세까지 좀 봐야 되는 다음 부분이고요. 추세까지 만약에 이어질지, 예. 상황에 큰 변동이 없는데 예. 다음 주에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의 반등이 있다면 아. 지금 규정하는 원인 규명이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연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걸 예. 굉장히 강조하시는 국민들 정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기정사실화 되는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했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다. 예. 이렇게 보는데, 역시 이 부분이 지속성을 가질지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건 다음 주를 봐야 된다. 다음 주를 이렇게 봐야 생각합니다. 된다. 안민석 의원님은 다음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특 의원님 말씀 스타일이 평소에는 좀 명쾌한 스타일이신데 네. 오늘은 굉장히 신중하시고 좀 더 지켜보자고 하신 건데 제가 예. 볼 때는 지켜보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네. IAEA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지만은 예. 우리나라 정부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요? 너무 서두르게 방류를 하지 말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알프스를 통과한 그 방류수를 일본이 그 바닷가로 관을 통해 가지고 물을 빼서 네. 거기서 참치 양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양의장들 통해 가지고 물고기들도 키워보고 예.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한번 보고서 그때 예. 한번 판단하자.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마치 대통령의 일본의 대응 정부를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안민석 의원은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네. 자, 우리가 이 예. 검증 결과를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는 부분은 대통령과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이 마치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이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다시 원론적 원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네,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그리고 IAEA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방류하면 상관하지 않겠다. 심지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 이러니까 그건 주권 국가의 문제의 일이다. 예.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왜 그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는지 네. 그때 민주당은 왜 거기서 동의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저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네. 이렇게 과거 말씀을 정부 드리는 탓하실 거예요. 거면 뭐하러 정권을 잡았습니까? 예.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예.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국민들이 그토록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이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 방류 이 문제를 일본의 정부 대변인처럼 이렇게 나서가지고 찬동적인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건 대단히 국민들이 불만을 하는 것이고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오늘도 얘기했고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직접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잠정 방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좀 요청을 해달라고 그게 했잖아요. 지도자의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고요. 제가 어제 회식을 하는데 회가 좀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저희 일행들이 야 이거 조금 있으면 먹지 못할 텐데 지금 많이 먹어두자. 그게 국민들의 지금 불안 심리거든요. 그것을 정부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저 여론조사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여론조사 결과 지켜보자고 하셨지만은 방류가 되는 순간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이 자꾸 정치적 공세, 정치적 접근이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방류될 후쿠시마 오염수 양의 그 1년치를 기준으로 할 때 매년 50배 정도를 지금 중국은 그 오염수를 우리 서해바다로 내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하냐? 왜? IAEA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동해 쪽으로 오염수를 내뿜습니다. IAEA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게 과학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그 사고가 났을 때 정화도 안 된 오염수가 적어도 앞으로 방류시킬 양의
수천 배 이른 양이 이미 바다로 다 빠져나갔는데 예. 그때 우리 바다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그때 생선, 아무리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예. 저는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거 그건 맞다고 봅니다. 네. 어떤 정부나 모든 정당들이 해야 되지만 진실을 우리가 왜곡하면서까지 주장하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국, 거예요. 우리나라 모두 IAEA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정부가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포장지를 통해 가지고 예. 국민들을 설득을 하려는 것보다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좀 헤아려라. 네. 정치가 뭡니까?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적 정서, 국민적 불안감 이것을 정부가 헤아리지 않고서 자꾸 국민들을 당신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건 과학이 아니다. 그다음이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예. 화를 내고 저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믿으실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후쿠시마 관련된 해산물이나 이런 거는 일체 수입을 중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어제 그제죠.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겠다라는 거 한 가지 제안, 세 가지 제안인데 한 가지 제안을 이제 수용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현재 객관적 사실이 이렇고 예.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바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 이 말씀을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민에게 직접 생각합니다. 설명해야 된다라는 제안에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는 저는 말씀이신가요? 개인적으로 예. 대통령도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괴담은 수출하고 수산물은 수출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박대출 위원장이 오늘 발언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을 글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네. 오케이. IAEA 보고 다 잘 받았습니다. 예. 네, 존중합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맙시다. 네. 방류한 물을 일본에서 참치 양장에서 한번 참치 키워가지고 예. 그 결과 보고 그때 한번 판단합시다. 네. 서두르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를 했을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 이후에 양평 고속도로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보니까 주관적인 답변을 해서 그런가 봐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저는 이거는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보는데요. 네. 이 게이트는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어떻게 혼란스러운 맞는지. 상황입니다. 지금 여야가 예, 모두 자기 주장이 맞다고 그러나 이제 하니까. 안개가 그치면은 이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다음 주면은 상당한 폭으로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이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음 주에는 더 빠지지 않을까 저는. 알겠습니다. 자, 양평 고속도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도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하면은 이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데 증인채택 세부 사항은 또 여야 합의로 해야 되고요. 자, 먼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국민의힘은 아주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아주 알고 전형적인 있는데. 정치 공세고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는 가짜 뉴스를 이제 완전히 국회에 이제 본마다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라면 저는 그 국정조사해서 저는 제가 만약에 국정조사위원회를 가면 그 당시에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100일에 명명백백하게 저는 밝혀낼 자신이 있다. 국정조사를 받는다면 밝힐 자신 있다? 저는 아주 그걸 밝혀낼 자신이 어떤 있다. 점을 어떻게 밝힐 수 지금 있다는 겁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짓말의 전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예타안부터 대안까지 이 모든 부분에 지금 민주당이 관련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지금 거짓말이라고 보세요? 서로 양당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대안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에
그 IC를 만드는 문제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만들어 달라고 예. 건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 그리고 나서 이것이 갑자기 김건희 고속도로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이 부분이 네. 명백하게 거짓말인 것이죠. 무엇이 정말 본 타당성 조사에서 무엇이 경제성이 있고 네. 어떤 것이 환경 평가 환경 그 파괴를 최소화하고 네. 또 그 양평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 이전에 이미 민주당의 당협위원장인 민주당 출신 군수한테 예.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다 건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그 주장의 뼈대고요. 자, 야당 주장도 들어봐야 됩니다. 양서면에서 강서면으로 옮긴 게 민주당 정부 때 있었다라는 주장하고, 그리고 그 대안 제시도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안 요구를 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 팩트인데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록에다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 팩트라고 하니까. 되는데 양서면은 네. 저희들의 이제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예. 사실 저는 이 방송 나오기 위해 가지고 현장을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는데 그 강상면 밖에는 이제 새로운 노선 예. 5km 인근에 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네. 축구장 5개 예, 크기에 예.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변경하는 시점이 정권 교체 이후부터 추진이 이제 됐습니다. 네, 민주당의 주장은 17년 정부 교체 이후에 추진됐다. 네네. 예, 22년 7월부터 이제 국토부에서 양평군에다가 2020년 7월부터 7월부터다.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교체 시도를 했을까? 예. 저는 그것이 원희룡 장관이 이런 무모한 짓을 할 만큼 어리석은 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15년 동안 온전히 추진돼서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네. 21년 4월에 예타가 통과됐을 때 당시에 정동경 군수님이 저에게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던 그 모습. 예. 15년 동안 해오던 거를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국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거니까요. 네. 예. 저 기억이 아직도 뚜렷합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이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이 추진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저희 정부에서 했다고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자, 것이죠. 진실 규명을 자, 해보죠. 국정조사를 예.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네. 누가 옳고 그런 간에 이것은 분명하게 진실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그러면 이런 사례가 2022년 유사일의 7월에 처음이에요. 2022년 7월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래, 취임 이후입니다. 국정조사 합시다. 예, 2022년 7월부터 7월에 바뀌었다는 주장이고요. 자, 7월에 바뀐 것이 아니고 예. 그 이전에 대안이 마련이 돼 있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바뀐 대안을 예. 원희룡 장관이 취임해서 와서 보고를 한 거 그 아닙니까? 바뀐 대안이 어떤 뭐 속기록이라든지 그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그 민간 용역업체가 민간 용역업체. 예. 건설부가 계약을 체결한 민간 용역업체 문재인 정부 때 그 용역업체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제시한 겁니다. 자, 그 용역 제시는 어떤 아니, 작년 그건 초에 좀 용역을 그거는 제시했다고 이태규 하고 의원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예. 같은 건데요. 동해 종합기술공사 올 봄에 그 민간 용역이 이제 된 것이고요. 올 봄이요? 그럼요, 된 것이고요. 작년 이게 봄이었죠? 정확하게는 작년. 자 예타가 통과된 시점이 21년 4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타가 통과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오산에 이제 분당선 연장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예. 이제 노선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올 연말에 예타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타가 결정이 된 오산에 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 노선을 뒤엎고서 다른 쪽으로 노선을 만든다. 그러면 오산 지역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겠죠. 그래서 예타 결정된 것은 예타 결정 관련해서 예타가 결정돼서 예타가 결정된 그 국책 사업은 보통 변경이 안 된다. 5% 10% 내는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은 56%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타가 뭡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가안을 가지고 일단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가안을 기준으로 해서 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예비 타당성보다 본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이거보다는 노선을 바꾸는 것이 더 경제성이나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거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바꾸는 예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건 통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건 의원님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 발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예비 타당성 조사와
본타당 조사가 바뀐 고속도로 사례들이 예. 24개 중에 14개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양평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고향이 양평입니다. 예,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양평 주민들, 제 친구들, 예. 친지들한테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양평 여론이 어떤지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자, 싶거든요. 민주당 자, 팩트 다음 이슈 체크.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죠. 예.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하는 행태가 제가 이제 과거 10년 전에 2014년 네. 정유라의 공주성마 게이트 의혹을 폭로를 했을 때 예. 그 당시 상황하고 똑같은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네. 공주성마 특혜 의혹을 폭로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랬더니 지금의 원희룡 장관처럼 당시에 김종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안민석 의원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하면서 네. 장장 14페이지에 걸친 기자회견을 차관이 자청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국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주장을 가짜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네. 정유라 이 어린 선수가 이 훌륭한 선수를 왜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괴롭히냐, 이 정당하게 메달단 선수를 이렇게 가짜 뉴스로 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당시에 교문위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죠, 전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안민석 사퇴하라, 사과하라,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14년 국정농단 초기에 그 일과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를 대응하는 원희룡 장관이나 국힘의 대응이 너무나 저는 기시감이 들어요. 자,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예. 국정조사 합시다. 예.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 자, 합시다.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국정조사를 위한 하나의 수순 아니냐, 이런 주장을 오늘 폈잖아요. 예. 저는 그 죄가 있어야 고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원희룡 장관을 무슨 띄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공수처에서 예. 공수처가 아마 뭐 민주당 성향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갖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리 공수처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도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오히려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으로 띄워지게 될지 아니면 네. 정치적으로 생명을 다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좀 지켜보면 아까 알겠죠?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잘못된 게요. 예타 통과한 것 중에서 네. 노선이 한 5% 내에서 변경된 그런 경우들은 꽤 있어요. 하지만 예, 지금은 예. 56% 실질적으로 다시 예타를 해야 될 만큼 예. 전면 수정하는 경우는 이게 유사일에 처음이라는 것이 아니,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의원님도 김동연 경기지사 있잖아요. 의원님도 이분이 아시잖아요. 예. 잠깐만요. 그 김동연 예산이 경기지사 이분이 네, 네, 얼마나 말씀하세요. 황당하게 한 분씩. 만들어져 자, 있는지. 한 분씩. 마무리할게요. 네. 김동연 경기지사께서 네. 기재부 예산실장도 하고 기재부 제2차관도 하고 기재부 장관도 하면서 네, 말씀하세요. 이 예타 이 부분은 좀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네. 이런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자,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합시다. 네. 자, 국정조사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양평 고속도로예요. 네. 양평 주민들을 위한. 근데 양평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 자체가 없는 예타안이에요. 네. 도대체 이런 예타안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억지로 IC를 만들라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L자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대안으로 다시 이 부분이 지금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네. 양평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오염수 이슈 또 양평고속도로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안민석 의원이 나오고 계셔서.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어제 열렸는데 김문건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추인하려 했는데 일단 연기를 했어요. 근데 뭐 찬반 의견이 격하게 충돌했다면서요. 그 현장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육참골단이라는 말 있지 예, 않습니까? 이 상대 뼈를 자르기 위해 가지고는 나의 살을 도려내는 네. 그런 자세, 육참골단의 자세로 혁신위가 운영이 돼야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이 혁신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검찰 정권과 전쟁을 벌이는 이 시기에 예. 우리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예. 육참골단의 그런 심정으로 혁신위의 예. 입장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리고 혁신위가 무력화되면은 네.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그 의총에서 그렇게 발언하셨습니까? 저는 의총을 좀 못 갔습니다. 못 갔었군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본인이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혁신위에서도 2호, 3호도 아닌 1호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혁신위를 무력화시킨다는 그런 오해를 받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 의견이 있어서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향후에 다시 논의돼서 혁신은 결단입니다. 네. 자, 이태규 의원님, 저 국민의힘에서는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서약서도 쓴 의원들이 좀 있죠. 의원들이 저는 2분 빼놓고 그분이 이제 두 분 빼놓고는 전원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제가 몇몇 의원님들하고 진짜 제안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3월달에 58명의 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우리 포기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안민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미 불체포 특권은 이건 이제 시운을 다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얼마든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고 거기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거 뭐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혁신위도 정말 혁신 의지와 결기가 있으면 이런 것도 못 받아주면 다 사퇴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받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듣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 민주당의 거짓말을 정말 백일화에 드러내게 하고 싶어요. 자, 보면 이태규 의원님은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좀 다른 결이고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해서도 조금 지금 의총 결과는 다른 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정이 짧습니다. 빨리빨리 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음에 저희 이재명 대표님이랑은 좀 언제쯤 만나실 계획이세요? 네,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네.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네. 우천으로 연기됐는데 워낙 두 분 사이에 좀 갈등 요인도 있다 보니까 비 때문에 취소된 거 맞아?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비 때문에 취소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만남을 또 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 때문에 오늘 일정을 좀 수꾸를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장마하면 안 되고 오는 단어가 추적이었거든요. 시원한 소통, 점심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앞서서 오늘은 정말로 이제 비보도를 전제로 대표님과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극도의 저런 차별과 혐오, 역표현은 반민주적이고 또 해당 행위입니다. 매일 허구한 날 지지구 복구, 자리 싸움이나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그럴 바에는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고. 이상민 의원 경고 그 대표 지시가 따로 있어요? 아니 오늘 지도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당대표도 강하게 말씀하셨고 당의 지도부 모든 분들이 최고위원분들이 이거는 해당 행위에 된다.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발언 언급된 것이 있을까요? 분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당 자체가 이상민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셨다고 했는데 뭐 당을 분열시킨다는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아까 대변인이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한 20여 명의 의원이 찬성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이제 거꾸로 예. 이상민 의원한테 이제 질문을 하자면 예. 그럴 수 있는 의원들을 몇 명이라도 한번 이상민 아하. 의원이 뭐 20명도 필요 없어요. 5명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열거를 좀 해달라.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린 장마 전선이 이동하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레이더 화면 보시면 이 지역에 현재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 구름은 현재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 주변으로도 호우주의보와 호우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벌써 많은 비가 쏟아진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북 군산에 323mm, 충남 부여에는 약 25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이 되면 이 비가 더 강해진다는 건데요. 이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가운데 이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10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과 전북에는 모레까지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오겠고요. 충북과 전남, 경북 북부에는 30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에도 많게는 15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 많은 비에 전국 곳곳에서 침수와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발령 중인데요. 추가 피해 없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